이 학령의 일부를 살펴보면 장로불경, 유학의 기본서인 사서오경 외에 장자, 노자, 불경은 읽지 못하게 했고 장기와 바둑 등의 잡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과는 달리 이 조선시대 대학생들은 전원이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학령에 따르면 매월 8일과 23일, 그러니까 한 달에 2번만 빨래와 집안일을 보기 위해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200명의 수재들이 합숙 생활을 하면서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시죠. 당시 기숙사에는 이 특별한 목적을 지닌 방이 하나 딸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방입니다. 다른 방보다 2배 정도나 큰 방. 이 방이 바로 약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시 기숙사에 이런 약방을 두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같은 방에서 쓰던 사람들이 당시 성균관 유생들의 기숙사 생활을 보여주는 책이 최근 발견됐다. 성종 때 만들어진 동방록은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유생들이 만든 일종의 학생 문집이다. 안동 권주 이게 그 쓴 사람 이름입니까? 예. 안동 권주 권씨라는 얘기죠? 예. 글을 쓴 학생들은 각자의 시 옆에 이름과 호 그리고 출신지까지 기록해두었다. 그다음 체보도 있고요. 최보. 예, 이거 탐진 최씨니까 체보. 이름 그 성균관 유생 이름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 같은 그 당시 다 진사들입니다. 예. 그러면 당시 유생들은 기숙사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이곳은 지금도 성균관대 유학과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붓과 벼루, 고서가 놓였던 곳에 컴퓨터가 들어왔을 뿐 방안 구조는 옛날 그대로다. 감개무량하다는 말일지 모르겠네. 예를 들면 태계 선생도 여기서 공부하셨고 일곱 선생도 여기서 공부하셨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저희가 또 화가관이만큼 학부각분이만큼 옛날 선인들이 쓰시던 방에서 같이 공부하니까요. 어떤 동질감 같은 것도 느끼고요. 성균관의 도서관에 해당하는 존경각. 당시 이곳엔 수만 권의 책이 있었다. 임진왜란과 6.25 때 대부분 유실됐고 최근 성균관 대학에서 발행한 책과 논문들이 보관돼 있다. 어떻게 해놨다고요? 쌓아놨다고요, 책을 이렇게. 아버지 때부터 성균관에서 일해온 이한우 씨는 6.25 전만 해도 옛날 책들이 조금 남아있었다고 한다. 저 위에 있잖아요, 저런 책. 저런 책이 많이 오래돼서 곰팡이 나가지고. 저거 이런 책이네, 저기 저런 거. 이 책을 이제 오래니까 내다가 햇빛도 씌고 또 저녁이면 들여놓고. 직접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같이 했었죠. 네. 난 그때만 해도 지가 어렸으니까 아버지 계시고 여기 아버지 계실 때 와서 좀 그거 들어주고. 아, 이겁니까? 네.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것은 당시에 사용했던 책꽂이들 뿐이다. 옛날에 있던 책권이 지금 없는 당시 성균관 유생들은 논어, 맹자, 중용 등 사서오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범이 천하국가 유구경하면 수업 방법은 지금의 교수에 해당하는 교관들이 유교 경전의 한 부분을 읽고 해석하면 학생들이 이를 따라하고 암송하는 것이었다. 이 교수 한 사람이 한 5명 이렇게 앉혀놓고 이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또 외게 만들고 그리고 문제를 2문제씩 한 사람 앞에 2문제씩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그 국가의 현실을 걱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해결책이 어떤 건가 아주 진지하게 토론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런데 최근에
성균관에서 출판해 당시 유생들이 쓰던 교과서가 발견됐다. 사서 오경 중의 하나인 대학이란 책이다. 이 책엔 당시 성균관 유생들의 학습에 대한 열정을 짐작하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것은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서성이 한번 읽어준 부분을 구결로 가지고 표시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었다. 바로 한글로 쓰여진 메모였다. 당시 유생들이 한글을 사용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다. 예, 한글로 해서 그대로 적어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언해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해본이 선조 때 주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해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성들의 그 설명하는 그냥 문장을 설명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선생이 그 해석해 주는 대로 받아 쓰는 거죠. 그런 난해 밖에다가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든가 안 그러면 이제 각자 이제 침소로 와서 그 잊지 않고 선생의 그 설명한 걸 그대로 연속할 수 있도록 메모하는 겁니다. 유생들의 일과는 명륜당에서 강의를 듣거나 기숙사에서 혼자 자습을 하는 것이었다. 과로로 쓰러져 죽는 이가 생길 정도로 공부에 열중했다. 세종실록은 당시 유생들이 한자리에 오래 앉아서 독서를 하다가 자신이 병든 것조차 모른 채 죽어간다고 쓰고 있다. 이때 생긴 것이 기숙사 맨 윗칸에 자리 잡은 약방이다. 방이 딴 거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약방 아닙니까? 약방? 네, 두 칸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쓰는 거죠. 이 방은 지금 약방은 지금의 양호실과 같은 곳이다. 공부를 하고 잠을 자고 만약에 어디가 아팠을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약을 제조해주고 약방 사용하는 거예요. 아, 약방으로 사용했던 방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방보다 좀 큰가 보죠? 네, 그렇죠. 약방은 현재 기숙사 학생들의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다. 당시 유생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다. 희민서에서 성균관 전담의사를 파견해 유생들을 돌볼 정도였다. 이들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기 때문이었다. 조선이 이처럼 학생들을 합숙시키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던 것은 단기간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유교 이념을 정착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성균관은 이 과거 시험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저쪽을 한번 보시죠. 자, 이 대성전 앞마당에는 이 재미있는 사연을 지닌 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때마다 학생들이 이 나무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이 자리 쟁탈전까지 벌였다고 하니 왜 그랬을까요? 세종 때의 일입니다. 세종대왕이 이 용이 나무를 휘감고 이 승천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왕이 이상하게 여겨 별감에게 성균관에 가보라고 했더니 이 나무 아래서 한 학생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열린 과거 시험에서 그 학생이 장원급제를 하게 됐고 이 학생은 과거에 합격해서 후에 훈민정음 창제에도 깊이 관여하고 또 영의정 자리에까지 오른 최항 선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 나무는 장원백이라고 불렸고